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혜입니다. 자, 금융공기업과 금융권 공채 지원자들 이번 하반기 채용을 평상시보다 더 예의주시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해하기도 하셨고 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금융권 공채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뭔가 불신이 커졌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불안감도 그만큼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탁하는 고위급들 정말 취업까지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힘으로 좀 일어서려고 하는 청년들의 자리를 왜 뺏어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말이 이게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요. 인사부터 청탁이 되면 정말 허탈할 것이고 대체 무슨 일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기업들도 당장 VIP 어떤 부탁에 신입사원 자리를 내주고 또 그다음에 그 신입사원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무슨 사회적 낭비냐는 말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을 좀 뽑으셔갖고 기업의 미래도 좀 그래야 기업의 미래도 그쵸. 밝다는 거를 잘들 좀 아실 텐데 아무쪼록 채용 비리 의혹 같은 건 좀 뿌리가 뽑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또 자신의 실력만으로 사회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공채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가을 특집이죠. 가을의 전설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리가 잘 안 예. 되네요. 이게 좀 정리가. 하반기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좀 서류도 진행이 될수록 학생들도 내년 상반기 대비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포기할 듯 하면 또 공채가 다른 기업이 뜨고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도 많은 기업들이 뭔가 남아 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요. 하반기는 네. 유독 그렇고 이번 주말에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인적성이 네. 뉴스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을 보다 보니까 좀 여기도 양극화한 것 같아요. 구직 시장도 보는 분들은 계속 보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부익부 계속 빈익빈 네, 그런 그런 느낌으로. 현상들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인적성 검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G사트 본 학생들 네. 많을 텐데 어땠대요? 잘 봤대요? 뭐 예상대로 상당히 문제 수준 난이도가 좀, 물사트? 네, 소위 낮았다고 하고 오. 역사 교과서에 우리가 흔히 들었던 내용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르네상스라든지 뻔한 거. 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수준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학생들이 생각이 되고 있어서 벌써부터 면접을 대비하시는 또 분들이 취업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정보의 기조 때문에 좀 더 아, 기분 좋게 많은 사람을 제 통과시켜 주려고 이런 생각에는 건가요? 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트 문제를 만들 때 입사한 지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합숙해서 만들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그룹이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난이도 조정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공채를 시작한 기업들은 이제 전형의 막바지만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도 취업 준비생들의 도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서류 전형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두 분께서도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기업들이 이제 10월 말부터 다음 달까지 채용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한전이 또 인적성 시험이 있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다루게 될 기업도 공기업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을 어허. 저희가 곧 있으면 마감이거든요. 또 마감 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저희 있을 것 같아요. 잡정보센터보다 인연이 깊은 공간 네. 기업이죠. 근로복지공단 맞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많은 분들 아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세한 채용 공고는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근로복지공단 지난 수요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0월 31일이죠. 화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럼 먼저 채용 분야와 응시 자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형 인턴으로 일반직 6급 그리고 일반직 7급 지금 나와 있죠. 일반직 6급은 학력 및 경력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7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내년도 상반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자여야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전산직 6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 6급은 대학교, 전문대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 또는 내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이냐 정보 보안이냐에 따라서 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활직 6급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이 화면에 표시된 자격증 소지자여야만 하고요. 심사직 6급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난감했던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고요.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3번 항목입니다. 자신만의 자료, 정보 수집 및 관리 방법이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을 적으시면 되고요. 4번 항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학업,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정된 시간과 정보,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네, NCS로 평가되는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전형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딱 들으면은 어감이 괜찮습니다. 네. 뭔가 우선 좀 이렇게 공단인 게 마음에 들고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복지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로는 또 일자리를 위한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어. 문과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가 한 3군데가 있는데 그 공대 분들이 가는 그런 에너지 회사 말고 이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그리고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상당히 구직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마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말에 인적성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말 동안에 완성된 자소서를 또 여러분들이 제출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요. 자소서가 그래요? 예, 여기가 제가 사실은 그 책에도 넣어놓긴 했는데 이 회사를 자소서가 싹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자소서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좀 네. 부지런하셨나 보네요. 일을 열심히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태성 쌤도 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자소서를 매번 바꾸기 때문에 사실 현업에 있는 저 같은 강사들은 좀 난감합니다. 학생들도 그러게요. 더 난감할 것 같고요. 그 그만큼 NCS 변별력이 이번에 높죠. 책 쓴 거에서는 조금 엇나갔습니까? 좀 어떻게 그렇게? 뒤에 이제 좀 예측이. 다뤄보긴 할 텐데 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능력은 변하진 않았는데요. 아. 네, 그 질문의 디테일이 좀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사과드릴게요. 네, 그걸 예상을 못했네요. 이게 또 사람을 네, 보내는 그거를 제가 예상을 못한 채로 책이 출간이 돼서 여기가 사과드립니다. 우리 네. 보통 이게 땡큐 보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곳 중에 한 곳입니까?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 그리고 네, 그 특히나 이제 일반직 6급 같은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그 모집 공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6급, 7급이 7급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나 예. 뭐 전문대 또는 재학 중이신 분들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6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졸 분들 같은 경우에는 7급으로 지원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향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대부분이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이 지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일 텐데 6급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야, 다만 이거. 7급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6급으로 가능해요. 이제 이게 이렇다 보니까 7급 고등학교 졸업이 7급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뭐 19살 또는 뭐 18살 이런 분들이 뭐 동기가 인턴 32. 네.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반직 6급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겠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입사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군대를 만약 가시게 되면 또 군 휴학을 군 뭐라 그래요? 휴직 음. 네. 하고 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공기업들은 야, 진행이 이거 되고 진짜, 있어서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열려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꿀이 발려 있는 그렇죠. 직급이었습니다. 네. 꿀이 발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꿀이 발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소서의 변별력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자소서 항목 좀 살펴봐야겠죠. 자, 전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번부터 살펴볼게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히 해결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근데 똑같아요. 그 예전 2017년 상반기도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봤었는데 질문의 형태가 이렇지가 않았고 다르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혹시 지원하셨던 분들은 그 지금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지원 동기라든지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조사한 부분을 물어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혹시 합격을 했다면 동일한 경험으로 1번 항목에다가 작성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제가 최근에 그 뭐 채용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채용팀도 발전했다고요. 발전을 했더라고요. 평가하는 걸 보니까 이전에 그 지원했던 이력이 있으면 지원했던 그 자소서와 이번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동시에 띄워서 찾아낸대요.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래서 뭐 일치율이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복붙한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뒤에 건 읽어보지 않고 떨어뜨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서류 탈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복붙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경험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구성이라든지 그 줄거리를 풀어나가는 그 구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우리 구직자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팀 단위 경험을 작성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써라 이러면은 많이 쓰시는 것들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같은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다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상충되지 않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들 박민경 씨 쓰시거든요. 얘기했던 그런 거? 뭐 그런 거죠. 네. 누가 안 나와버렸거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박민경 학생도 민경 씨 미안해요. 네, 얘기를 하는 그런 소재들보다도 내가 첨예하게 갈등 관계가 있었던 팀 프로젝트 내에서의 경험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보니까 그 직업 기초 능력에도 이제 자세히 잘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소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제시했던 또는 제기했던 그래서 문제를 인식했던 경험을 써달라는 게 이제 5글자로 비판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NCS 직업 기초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내가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그 프로젝트 상황을 접근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상반기 때와 자소서 항목이 바뀌었더라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기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는 그 또 많이들 1번 항목을 접근할 때 제가 최근에 봤던 것들 보면은 좋은 경험이긴 한데 결과물이 입증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어제도 체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뭐 차코치가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활동을 했는데 보람됐다. 또는 뭐 뿌듯했다. 또는 뭐 교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다. 농활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의 결과값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읽히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 똑같은 경험이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량화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신다면 분명 1번 항목은 그러니까 500자밖에 되지가 않으니까요. 뭐 네.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다 한들 네. 정량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양해라.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또 사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음. 난감했던 상황을 쓰라고 하니까 난감하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또 그 예전 그 박민경 씨 또 생각이 나는데 사례가 갑자기 뭐 조언이 이탈을 했다라든지 또는 뭐 약속했던 장소에서 나타나질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절대 잘못하지 않고 같은 팀원이었던 다른 돌발 구성, 상황. 그렇죠. 그런
소위 이렇게 선악 구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소서를. 네. 그럼 너무나 뻔한 줄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묘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비판적 사고로 접근했던 쪽에 초점을 두신다면 뭐 1번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번 항목 작성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나 과제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적는 건데 단어가 딱딱해서 그렇지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팀워크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네. 어떻게 보면 뭐 인턴 과정에서 뭐 영업 관리, 그러니까 영업 같은 그런 직군에 인턴을 하면서 어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유연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뭐 굉장히 좋죠. 괜찮지 그런 않겠습니까? 소위 거래처, 그러니까 B2B 관점으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B2B 관점으로 내가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내가 소속된 팀이나 조직을 대표해서 상대방과의 어떤 업무 협업이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경험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NCS 자소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인 관계 능력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에 이제 정의를 해 두기를 대인 관계 능력은 전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유지한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리 경험이나 봉사 활동은 이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편안하게 이제 뭐 그렇죠. 동아리라는 수 있는 거니까. 네, 활동 자체가 내가 흥미가 있고 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어도 내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동아리 경험을 쓰신다면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봉사 활동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도와주고 헌신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쓰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2번 항목에. 근데 뭐 봉사 그 대상자와 내가 뭐 관계 갈등이나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에 갔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또는 뭐 과외라든지 뭐 농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말고 첨예하게 대립구도라든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재활직에 지원을 한다. 그럼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업재활사 이런 그 자격증을 우대하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서 정말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도 분명 우대한단 말이에요.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런 그 직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상 대인관계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심사지 6급인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간호사 분들은 다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심사직 6급. 그러면 네. 변별력이 없어요. 이 지원 조건 자체만으로는. 그러면 자소서의 경험을 쓰실 때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심사직 그렇죠. 같은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쓰시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그 응급 그것도 처치를 결과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확인도 안 되고 뭐 무엇보다도 모든 그 간호직 지원자들이 다 환자와 내가 뭐 응급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지혈이 안 됐던 환자가 와서 내가 지혈했다. 나의 어떤 이런 나이팅게일 같은 마인드 잘해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원무과라든지 그렇죠? 간호팀과 뭐 총무팀 또는 가장 좋은 건 사실 의사들과의 관계. 진료 외 직군의 어떤 그런 그렇죠. 관계. 네. 맞아. 뭔가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응급 처방 방법과 뭐 레지던트 응급실에 있었던 그 훈련생 분들과의 어떤 관계 갈등. 하지만 결국엔 또 의사분을 또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입장대로 추구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고 나는 내가 소속된 팀을 대표해서 추구하는 역할이 있어서 조율을 해서 결국에는 뭐 환자의 건강을 뭐 좋게 했다라든지 뭐 원래는 그 내원 그 기간이 10일 정도였는데 잘 이렇게 협업을 해서 5일 내에 건강하게 완치를 시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같은 표현을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네. 결과의 긍정은 아니어도 된다고 했지만 여기는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겠네요. 좋아야 되겠죠. 네,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있겠네요. 질문 자체에 지금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경험을 쓰실 때는 반드시 직접 고객이라든지 소비자를 상대했던 경험보다도 내가 B2B 관점으로 어떤 소속된 팀을 대표해서 상대를 설득했거나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뭐 양보, 조율했던 과정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신다면 2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갈등 기술할 수 있을 거예요. 구조가 있었어야 되고 그 네. 사례에서 좋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대인 관계 좋은 능력을 거를 발휘해서. 이끌어낸 거. 네. 그게 좀 있으면 아주 딱 알맞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 네 항목이 다 500자다 보니까 제가 또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뭐 500자면은 굉장히 적은 분량인데 굳이 단락을 나눠야 되느냐 네. 또는 단락을 나누더라도 각 단락마다 뭐 제목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도 이 글을 재밌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되게 재밌잖아요. 예,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예,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이건 있어요? 아껴두고 싶고 정말 잘 썼다 싶은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원자 입장에서 그래. 제 말은 어. 그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아, 어머 김승재 씨 또 지원했네. 너무 재밌다 글이. 내일도 또 봐야지. 뭐 이런 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평가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자소서만큼 칭찬받는 자소서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독성 측면에서 문단 구분, 제목 제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뭡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로 접근했던 나의 문제 인식을 제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봤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목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사실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제목만 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소위 좋은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네. 근데 요즘 그 네이버 그 포스트에다가 무슨 글 올리는 거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딱 써놓고 네. 그 당시엔 굉장히 간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지나서 보니까 1000자라고 쳐요. 그러면 한 300자는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짤순이에 이게 빨래를 짜듯이 네. 아마 바로 올리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하라는 게 계속 보다 보면은 쳐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짤순이를 모릅니다. 네, 저희 구직자분들이요 가끔 모르는구나. 예. 저는 아는데 탈수기를 얘기하는 탈수기의 개념인데. 그렇죠. 지어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지적이신 게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는 시간대가 그 정신이 멀쩡한 그렇더라고요.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쓰질 않아요. 네, 네. 구직자분들이 너무 또 바쁘셔서 감성이 소위 이제 터지는 밤 시간대, 10시 이후. 포텐 터지는. 그렇죠. 예. 또는 새벽. 배경하고도 어울리네요. 저희 가을의 단풍과도 어울리는 이런 새벽 시간대에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쓸 때는 굉장히 몰입돼서 써요. 그리고 글이 잘 그렇죠. 써지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네. 맞아요. 발로 뛰는 영업 전문가 조민혁. 뭐 이런 되게 그리고 미사유가 너무 많아. 네, 미사유가 네, 너무 네. 많아서 그런 걸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또 써버린 자소서라 구직자들은 쳐내지를 못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짤순이처럼 계속 쓰려고 의도하는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쳐내야 된다는 거 네.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항목 예. 살펴볼게요. 자신만의 자료, 정보 수집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네. 요게 컬렉터의 느낌을 없었어요. 보는 거네요. 예. 네, 요게 이제 없었던 항목이 그리고 이게 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들 제 개인적으로 참 만나 뵙고 싶은 게 다른 공기업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직업기초 능력인 정보, 기술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웬만한 공기업에서는 이거 안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우리 흔하게 하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뭐 조직 이해 능력, 때로는 뭐 직업 윤리, 자기 개발 이런 걸 이건 물어보는데 뜬구름이 안 잡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그야말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NCS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자가 성실하게 맞아. 이해를 했는지를 딱 점검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네. 역량. 네. 그러니까 NCS 그 홈페이지라든지 공기업 담당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 공기업 지원자들의 한 70% 돼요. 네. NCS가 뭔지도 몰라요. NCS가 무슨 뭐 NSC랑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뭐 NCS가 국가안전보장회의라. 네, 뭐 저도 처음에 전혀 그랬습니다. 못 듣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모르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번이 쉽게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정보를 내가 처리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나누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는 능력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정보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정보 능력이 있고 기술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 따라서 특히 전산직 6급이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할 거예요. 중요하네요. 컴퓨터 네. 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알고리즘을 짤 때 그 컴퓨터 언어를 짤 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뭐 자바도 있고 C++ 그렇죠. 언어도 네. 있고 뭐 리눅스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3번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상대적으로 일반직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전산직 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 하나의 변별력을 3번에서 좀 보이기 위함이 예전에 아닌가 어떤 생각이 그 듭니다. 미생에서 그 장그대가 처음에 폴더 정리, 폴더 그렇죠. 정리, 네. 그 당시 그게 딱 떠올랐는데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서머라이징을 잘한 친구도 있고 그 프로세싱의 개념인 건데 네. 이 친구는 같은 일을 줘도 A라는 친구는 잘 빨리 처리를 하고 네. 이 친구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같이 꼼꼼하더라도 좀 더 과정 처리를 빨리 하는 그런 네. 친구들을 좀 보고자 하면 또 있겠어요, 그죠? 뭔가 좋은 일을 처리하고 지적이세요.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인사팀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 회사 생활 얘기를 하면 저는 엑셀을 다룰 줄을 몰랐거든요. 전혀. 저도 워드파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그때 이제 지금은 전혀 이제 무용지물인 자격증 중에 모스 자격증이 있어요. 네. MOS. 모스,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모스 상급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자들 또는 인사팀 내 직원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그 엑셀 셀이 거의 10,000개가 넘어요. 행으로. 근데 선배들을 보면은 그 엑셀 기능 중에 피벗이라든지 매크로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매크로, 또는 피벗. 함수도 그냥 여러분들은 뭐 썸이나 뭐 if 정도지만 뭐 vlookup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밤새고 할 작업을 거의 한 5분에서 10분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소위 엑셀을 여러분들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엑셀도 잘 다루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시간을 단축시켜놨다라든지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측면을 그냥 써주시면 좀 파워포인트나 이거보다도 엑셀 수치화된 수리적인 능력을 우리 일반직 분들은 또는 뭐 심사직이나 재활직 간호사분들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그 자격증이 환자들 있으면 기록들. 훨씬 좋겠네, 그렇죠? 네. 자격증이 근데 저도 있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적용을 그러니까 1급 같은 못했던 거, 거라 1급 같은 거, 1급 같은 거 정도.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네, 정보 처리 기사나 그래서 그래요. 그런 네. 소위 그 경험들 여러분들 3번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걸 짚어봐야 될 텐데 4번 항목인데요. 이게 한정된 시간, 정보,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적는 거다. 뭐 말 자체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뭐 이렇게 썩 있지는 않잖아요. 대학생들 입장에서. 있지 않죠. 어. 있지 않고 4번은 정말 단골로 물어보는 이제는 공기업들이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원 관리 능력. 제가 그 한정된 자원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는가. 그렇죠. 네. 자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자원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시간적 여기 나와 있죠. 아예 나열이 돼 있죠. 시간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프로젝트거든요. 주어진 어떤 제약 상황이 없으면 그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취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은 NCS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아예 나열한 것처럼 그 4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그 한정된 자원이 있었던 경험을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지만 내포하고 있는 그 목표 달성에 대한 개념을 써주셔야 돼요. 이 당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팀 목표가 여러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4번에는 포함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혼자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낮다. 낮을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과제를 수행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한다는 게 또 NCS에 나와 있거든요. 그 상중하로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은 가장 내가 난이도가 높았고 도전적이었고 힘들었던 상황에 대한 묘사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4번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장 인물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주어만 보는 거죠. 주어. 근데 이거 보니까 지원자 혼자밖에 등장하지 않는구나. 그럼 높은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반면에 그 당시 협업했던 뭐 A라는 사람도 있고 뭐 B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조직 밖에서 뭐 찾을 수도 있고요. 조언을 구했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반드시 4번은 여러분들이
등장을 시켜주는 게 사람이 등장해야 네. 되는군요. 여러분들과 협업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했던 등장인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핵심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번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 2번은 대인관계 능력, 네. 그렇죠? 그리고 3번은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4번은 자원관리 능력인데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를 써주세요. 자소서에. 네, 가끔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게 이게 NCS 자소서기 때문에 뭐 다른 지원자들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런 변별력이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씁니다. 네, 지원자들이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네.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안 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잡정보센터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합격을 하실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만큼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어를 써주시고요. 심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1번은 비판적 사고, 2번은 뭐 갈등 조정, 뭐 이런 거, 3번은 아까 소프트웨어 다루는 어떤 능력들, 4번은 뭐 등장인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면 뭐 어쩌란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화까지 시켜주는데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주는 걸 떠나서 소화까지 시켜주는데. 그렇죠. 근데 3번도 저는 우려되는 게 3번 네. 자격증 얘기했다고 3번도 엑셀하고 끊으셔갖고 맞아. 없는데 아. 어떡해요? 3분이라도 이러면 끊으려고 어떡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네, 분명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실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라 뭐 필요하시면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근데 거기에 너무 드립니다. 지금 할애를 해갖고 막 뺏기는 그런 거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지양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내가 능력도 없는데 또 내가 아까 전에 또 뭐 매크로 얘기하고 했다고 또 그거 받아줬고 자소서에 쓰는 너는 안 된다. 그렇게 그리고 하면 안 이거 돼요. 없으신 분들은 뭐 우리 거 있잖아요. 우리 되게 뭐 자격증은 없지만 네. 나 되게 구글링도 잘하고 서칭 잘한다. 뭐 이런 네.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요. 네, 요새 친구들 중에서 뭐 구글링이라든지 뭐 검색을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그래요. 너무 그건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처리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을 네.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항목 쫙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상반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 좀 민혁 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 내셨는데 허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죠. 사실 뭐 책 하나 내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항상 고민을 그리고 하거든요. 예상을 하고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추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어렵겠어요. 일하는 그 뭐 출판사하고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소서가 바뀔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 개정판에서 또 이렇게 계속 바꿔서- 개정을 또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자소서 책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유익한 방송들이 많잖아요. 취업 쪽에. 그러다 보니까 채용팀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써 제대로 준비한 구직자분들이 선발되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저는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유튜브에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도요. 엄청 채용 나와요. 설명의 자료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도 키워드 형태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공기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솔직히 때문에 노력을 책 하십니다. 살 돈이 없으셔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네.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신천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 거기서만 봐도 네. 도움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지방에 계시든 뭐 해외에 계시든 이제는 뭐 내가 처음 취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본인이 정말, 게으르다는 거를 네. 그렇죠. 대변하는 말밖에 안 되는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자 이제 근로복지공단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 종합적으로 한 말씀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서 앞으로 공기업들이 계속 뜰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술하시면 여러분들 서류 통과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필기 전형인 이제 NCS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업 입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신다면 선행 쪽으로 공기업의 그 필기 시험도 미리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가 필기시험은 있습니다. 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공채 합격 전략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네. TV 취업 상담소 준비돼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일단 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커피 한 잔해.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잡장군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속을 아주 뻥 뚫어주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을 먼저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 자복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빌리버스에서 물류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남녀 의류 전문 쇼핑몰로 6호선 종묘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 총괄팀, 주문 취합, 송장 출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청년층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 마감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 채용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경력이 없는 청년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 거원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허브패밀리에서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로는 소셜, 오픈마켓, 종합몰 등의 상품을 론칭하고 매출을 촉진시키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학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케팅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삼성제약공업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로 의약품 생산직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의약품 생산기계 조작으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입식 작업, 의사소통, 양손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상여금 600%를 포함하여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는 부문이니까요.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10월 30일 월요일 대인관계와 직장 적응력 향상, 10월 31일 화요일 시험 목표 정하기, 11월 1일 수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11월 3일 금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 취업 목표를 세우지 못한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참여하셔서 취업 계획도 세우시고 면접 기술까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취업 고민 타파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학생들의 파더 테레사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뚜러 차재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별명인가요? 예, 뚜러 차재원님 뚜러 차재원. 오늘 네. 속 시원하게 뚫어요. 뚫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뚫겠습니다. 예. 자,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예. 자, 인적성 시험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음. 뭐 허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다음 단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시간 좀 어떻게 보내봐야 할까요? 뭐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더 이상의 아픔이 없고 패자부활전할 수 있게 또 지원하셔라. 또 지원하셔라. 예. 끊임없이. 그 말이 지난 중요해요. 아픔, 예, 그렇죠.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잘하고 있겠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예. 다시 한번 지원하셔서 오늘 마감인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지원을 계속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책코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잘 된 친구들만 잘하라고 하는 거 말고 또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좋네요. 괜히 예. 파더 테레사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축은의 느낌으로 제가 힘든 분들도 아우르며 가고 있습니다. 힘든 분들 그래요. 저한테 오세요. 많은 도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다면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감사와 사랑의 유엔 네.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접정부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주 취업대학교의 질문 주제가요. 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더긴 것 같은데. 예. 네, 하반기 공채 서류 탈락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질문 받아봤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개였습니까? 댓글이 무려 8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개밖에 추려보지 못했어요. 우선 좀 만나볼게요.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예. 네, 첫 번째 댓글은요, 물류학도의 서류 탈락 물류학도, 고민입니다. 예. 아이디 훈6621님께서 예. 부산 소재 지방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아니고요. 물류시스템공학과 학점은 3.73이고 토익은 860, 오픽은 IM2,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 2급, 펌활 2급, 식스시그마 GB, 한자 그림 2급과 레벨이죠. 해군 장교 전역을 했다는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 전역 후 유통업, 물류회사, 편의점, 생산관리 직무 희망자입니다. 상반기 서류는 거의 다 붙었는데 하반기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문제인지 어학이 문제인지 상반기랑 자소서는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 내용이 군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일까요? 또 두 번째는 과가 특이하게 물류학과인데 공대입니다. 산업공학과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 직무를 바꿔야 할지 아니면 CPIM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뭐 대기업 여러 기업들이 있겠고 하지만 이걸 이제 축구 리그로 따져보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잉글랜드 아스널에 지원하고 들어가고 싶은 박주영 선수. 그러니까 보면 스펙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다는 거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높은
이 사연을 바라본 게 아닌가. 전국의 박주영 씨 팬분들께서 이 말씀 어떻게 보실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실력이 비유는 있지만, 매우 맞는 어쨌든, 비유십니다. 네. 본인이 갈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나. 예. 일단은 상대평가라는 걸 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질문 주신 걸 보면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상반기랑 자소서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네. 본인이 거의 이제 인정을 하신 격이 됐는데요.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상반기는 코스모스 졸업자분들의 비중이 하반기보단 덜할 테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자의 풀이 좁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해군 이때 즉 지난 상반기 때 전역을 하기 직전이셨거나 전역을 앞두신 시점에서의 어떤 장교 경험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러지 못한 채 전역 텀이 이후에 흘러가 버리면 예. 이제 좀 더. 그 장교분들 패턴이 있거든요. 그 텀을 놓쳐버리면 약간 좀 시들한 느낌으로 좀 접근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 지원하신 회사의 분류도 지금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글로비스나 로지스틱스, 롯데 그리고 대한통운 뭐 이런 곳들만 지원을 했을 소지가 있는데요. 동부 익스프레스 같은 곳 아니면 오뚜기 분류, 두산 글로넷 이런 곳들이 지금 상시로 채용이 계속 뜰 예정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스펙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 이분께서 자소서 내용이 군 경험인데 이게 문제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그렇게 써도 됐지만 하반기 때는 군 이력 얘기 플러스 기본 지식 플러스 이제 물류가 뭐겠습니까? 대기업 물류가 하는 일은 뻔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물류를 가갖고 막 시스템을 만지고 하는 거라기보단 입사 초기부터 해야 할 일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이 주로 이룰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핸들링하고 관리했던 이야기가 군 경험에 적합함은 맞는데 그 얘기만이 나왔다면 설득이 안 되겠죠. 돈 주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자격의 한 조건만 너무 많이 강조된다면 나머지 조건에 부합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뭐 본인이 물류학과인데 공대고 이게 산업공학과라 성격이 다른데 직무를 바꾸니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분은 차라리 제가 잘 추천을 안 하지만 자격증을 따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네. 자격증? CPIM 자격증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난 잘 또 추천을 안 하는데 영업적으로 해버려야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이 전공을 살려서 살려야 지원을 된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도 떨어졌고 하반기 때도 떨어졌으면 이제 직무를 바꿔야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상반기 때 붙은 이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류관리사하고 유통관리사가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류관리사 자격으로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전공자인데 이 자격증으로 안 되겠고요. CPIM이 이제 Certified in Production and Inventory Management 요거 1년에 4번 보던 거 봤어요. 상시체 검색했습니다. 검색했습니까? 예. 이거 상시 시험으로 좀 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야. 이 기본 지식에 대한 건 메워주시고요. 활동적인 것도 본인이 물류센터 단기 알바도 좋으니까 이번 주말에 군포에 가서 한번 근무해 보심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예. 이거 취업 상담소 하면서 이렇게 네. 딱 떨어진 답이 네, 나온 적이 시원해요, 정말로. 언제나 싶었는데 이분은 어떤 자격증의 어떤 그 레벨을 높여라. 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제가 진짜 80분의 댓글을 다 읽어보고 결정을 내린 건데 아, 네. 이분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본인 어떻게-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니까 예. 지금 조언 드린 거 맞게 준비 자, 부탁드리고요. 지성한 PD 네. 이분 저기 왜 떨어졌나의 어떤 그 섭외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댓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은요. 호텔 경영학과 분의 궁금증입니다. 음. 아이디 뉴끼님께서 경희대 호텔 경영을 뉴끼. 나오셨고요. 4.5 만점에 4.18, 토스는 네. 7, 토익은 975점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인턴십 2개월을 했고요. 미국 호텔 인턴십 1년, 또 미국 교환학생 6개월에 대외활동 1번, 동아리 1번까지 스펙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스펙들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기업마다 서류부터 광탈이네요. 너무 재밌다. 심지어 호텔 쪽으로는 필요한 역량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호텔마저 떨어졌습니다. 자소서 때문인지 너무 높은 곳만 써서인지 원인을 모르니까 너무 불안해요. 삼성, 신라 빼고는 아시아나, 롯데, 진짜 한화, 불안하게 CJ 힘든데, 다 예. 떨어졌습니다. 계열사는 호텔 관련 아니면 서비스 직무로 썼습니다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본인 아니죠? 아니에요. 그 본인가 읽고 있었는데. 예. 감정이 뱄습니다. 자, 네. 요끼님이 이게 또 우리 또 박성희 아나운서가 호텔 경영 네, 경영 저랑 약간 출신이어갖고 비슷해요. 뭐 토스, 예. 토익 이런 토익도 높잖아요, 비슷했고, 그죠? 네, 예,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동아리 하고 뭐 인턴십도 하고 왜 안 된 것 했는데 같아요? 느낌을 먼저 선배로서. 뭐 자소서가 약간 아. 좀 덜 작성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본인은 자격증을 스펙면으로는 잘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못 썼으니까 다 떨어졌었죠. 네. 아 본인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예. 진단 좀 해보죠. 좋잖아요 차코치님. 스펙이. 예, 이게
전형적인 고스펙이시고요. 네. 당연히 호텔 경영학과 경희대 뭐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넘버 중대 원, 투, 광고부 예. 같은 그런 그렇죠. 류의.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학점도 높고요. 성실도나 이력적인 면은 탄탄한데 그 이력을 뒷받침할 만큼 자기소개서가 적혀 있는지는 확인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소서의 문제가 아닐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뵙고 싶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적어주신 회사들을 면밀히 봅시다. 아시아나, 롯데, 하나, CJ 당연히 경쟁도 높을 뿐더러 본인이 가시고 싶은 데가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오히려 LCC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도 병행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셨는데 떨어졌다면 정말 자소서 문제고요. 거기를 지원 안 한 채로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들 한 12곳 정도 지원해서 아프다고 한다면 근데 좀 더 지원을 제 해야겠죠. 얘기는 제 얘기 뭐냐면 네. 서류는 붙을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 이 호텔신라 이쪽은 서류에 대한 거에 자소서의 어떤 관여도나 내용이 높아서 그렇지 스펙으로 지원하기 좋을 아시안, 롯데, 하나 이런 데가 떨어졌다는 건 이 스펙만의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안 되는 분들은 더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알차게 보내고 너무 성실하고 좋은데 본인에 대한 컨셉 설정 자체가 자소서에서 안 됐다 좀 거의.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저희 이런 분을 딱 틀어주면은 금방 될 수도 있네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어혈을 뚫게 딱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 보고 계실 텐데 손을 따면서 예. 혈액순환이 되듯이 네. 그렇게. 특히 예. 이제 발권 관련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항공사 지원을 좀 이번에 항공사 채용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스펙적인 면을 좀 강조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항공사, 제주항공. 그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 호경 재학생 중에 또 제가 안 써도 될 거라고 우기는 걸 제가 우겨가지고 몇 번 넣었더니 지금 면접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펙이 좀 떨어져도 붙는 판국에. 그 친구는 그걸 잘했죠. 그럼요. 자기소개서를.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는 스펙적인 면에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방향과 컨셉만 잘 잡는다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어혈을 기운 뚫듯이. 내세요. 네. 네. 이분도 왜 떨어졌나 모습. 특집에 좀 집필 나오시거나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분 차코치에 뵙고 좀 싶네요. 코칭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음 댓글 읽어보죠. 네, 마지막 댓글은요. 인사직무를 희망하는 분의 영업직무 지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스펙은요. 스카이 나오셨고요. 여자애 25살, 비상경 좋다. 계열이고 4.5 만점에 3.41의 학점 있으십니다. 그래도. 토익은 835, 토스는 6, 모스 2013 마스터가 있고요. 인사 인턴 1회, 봉사활동 다수, 동아리 2개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연이 약간 좀 DJ가 돼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직무로 지원했지만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아요. 24전 3승 16패네요. 유유. 계속 탈락하니 붙은 곳들은 학교 이름 때문인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영업직무는 관련 경험도 없고 흥미가 없어서 자소서 쓰기 너무 힘들고 또 결국 서류도 탈락되더라고요. 그냥 이 레이스가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져요. 면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면접 단계까지 가면 최종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발표 지원서가 5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영업직무에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영업직무에 또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점을 어필해서 자소서를 써야 할까요? 성격적인 면은 너무 흔하지 않을까요? 라고 자신감 없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스카이까지는 잘 갔는데 네. 그 뒤에 아주 모든 게 소진된 그리고 분 뭐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뭐 토익, 토스, 모스 다 열심히 하셨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도 뭐 자소서 문제일까요? 토익은 일단- 내 스카이 치고는 낫네요. 그렇죠. 어. 학점도 직무도 예. 인사직무라서 많이 안 뽑는 곳이잖아요. 거의 회사당 많아야 2명, 적으면 그쵸, 1명 그쵸. 뽑는 건데 이걸 들어갈 하시니까 어렵고요. 음. 일단 비상경 계열인데 어문이 아니시니 좁혀지는 건 정외과, 행정학과, 법대 혹은 국사학과일 확률이 높은데요. 사학과는 취업이 잘 되는 아직까지는 편이기 때문에 사학과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행정학과 아니면 정외과 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분께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건 억지로 영업을 지원하기보단 공기업 지원이나 외국계 지원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정도의 학력과 노력이라면 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무직이나 내부에서 하는 내근직의 업무에 더 적합한 성향이라고 봅니다. 억지로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밀어붙이기보단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조언드리고 싶은 건 진짜 지금 본인이 왜 취업해야 되는지 좀 생각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스카이 간 분들 중에 공부에 지쳐가지고 가시고 나서 이렇게 지치신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방향성을 좀 잃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더 뒷심을 발휘해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지치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구직 활동을 감정에 기인해서 좀 내 기분이 좋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어디 4박 5일 홍콩 여행 가듯이 그냥 안 해버리시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원하셔야 된다면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영업의 성격 자체를 B2C로 생각하는 영업에만 너무 몰입이 돼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셔야 될 영업의 종류는 크게 3가지거든요. 생 영업이 있고요. 영업 관리자가 있고요. 영업 지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영업 지원에 더 가깝거나 영업 기획 쪽에 가깝습니다. 영업 기획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혹은 영업 지원 쪽에 대한 해당 일들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내근직 안에서 영업이라는 거에 맞게 기획하고 꾸려나가고 집행하는 일을 하셔야 될 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본인의 서류를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 합격이 많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서류 문제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인사를 바라보시기보단 경영 지원 쪽의 업무들 스펙트럼이 넓혀라. 네, 맞습니다. 뭐 총무성 일도 있고요. 단순히 활동만으로는 앞필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스카이지만 또 다양한 활동이나 자격들을 꾸려가고 계시거든요. 인사는 그렇습니다. 세그루스님, 이분 세그루스님, 이분은 또 오늘 나온 3분은 네. 다 저기 왜 떨어졌나에 떨어졌나. 나오실 만한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을 왜 나중에 뽑았냐면 지금 그 뵙기를. 댓글 80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부분이 한탄으로 돼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들은 예. 확실했구나. 이분들은 확실한 고민 아래 본인의 문제점을 부분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뽑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유해인 캐스터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아주 그러게요. 네. 궁금하기도 하고 아메리카노의 주인공 누굴까요? GPD도 이제 섭외하느라고 저기 3명 네. 고민 덜었네요. 3명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출연해 주세요. 예. 네. 자, 유인 캐스터 누구? 저는 오늘 군포행 열차를 타게 되실 쿤6621님께 군포행 가는 길에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물류학도님 축하드립니다. 야, 뇨끼 세그런 있으면 셋 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네. 훈6621님 나중에 공부 꼭 가셔야 되니까. 출연해 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댓글들 읽어봤는데요. 공채 탈락 이유 진단, 또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말씀드렸지만 왜 떨어졌는지 꼭 출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캐스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1시간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가을의 전설 시즌2는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